기막힌 조선 역관 이야기. 우연히 거듭되면 필연인가. 이번에도 떨어졌다니 참담하구나. 조선 중엽. 한원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노력했지만 잇따라 과거에 낙방하자 포기하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만 26세 때인 1606년 한어여과에 합격하여 사역원에서 교수를 시작했습니다. 사역원은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이며 한어는 충실히 공부해 외국어 실력을 키웠습니다. 다시 명나라에 가는구나. 그가 1629년 진화사 이을의 상통사로 북경으로 가던 중 옥전현 차론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한어는 일행과 더불어 식사를 기다리다 심심해서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며 구경하다가 부옥께서 밥 짓는 사내를 봤습니다. 중국에서는 남자도 밥을 하는구나.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밥 짓는 사내의 한쪽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밥솥과 아궁이를 번갈아 살피면서도 사이사이 독서를 반복했습니다. 밥하면서 책을 읽다니 특이한 일일세. 무슨 책이기에 저리 재밌게 읽을까? 호기심이 생긴 한호는 사내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하오만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소? 사내는 동작을 멈추고 어색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주역이라오. 아직은 이치를 깨치지 못했기에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오. 그 말에 한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잡부가 폐관문학이나 읽는 줄 알았는데 그 어렵다는 주역을 공부하고 있다니 의외였던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유생 같은데 어찌하여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요? 집안 사정이 변변치 않은 탓에 이곳에서 품을 팔며 살고 있어서 그렇소. 가난한 유생이 절박한 사정으로 부득이 관부가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관부는 객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공부하면 희망이 보이기는 하오. 장담은 못하나 기회가 닿는다면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그럴 상황조차 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촌부로 살다 가면 되겠지요. 말을 마친 사내의 얼굴에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 직후 한원의 내리에 거듭 낙제하여 자신감 잃고 스스로 포기했던 쓰라린 젊은 시절의 아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원 자신은 방향을 틀어 차선책으로 역관 인생을 살고 있으나 이 중국 유생의 앞날은 몹시 어두워 보였습니다. 과거를 치르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당장의 끼니를 겨우겨우 해결하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런데도 미련을 떨치지 못해 틈틈이 공부하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한원은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겨 전대에서 온 30냥을 꺼내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과거를 한번 보도록 하오. 시도조차 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평생의 한이 될 테니 말이오. 이렇게 큰 돈을 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조선 땅에서 온 낯선 역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돈을 받은 사내는 연신 인사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잠시 뒤 한호는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간 돈을 준 것이라 중국에서의 물품 구매를 단념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한호는 계속 역관으로 봉사하다가 다시 중국에 가게 됐습니다. 이때는 육로가 아닌 배를 타고 명나라로 향했는데 도중에 폭풍을 만나는 바람에 배가 위험해졌습니다. 하여 항로를 벗어나 표류하다가 근처 해안을 찾은 끝에 간신히 등주에 배를 대었습니다. 휴, 이제 살았구나. 일단 여기서 쉬어가세. 일행은 한숨 돌리며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바닷가를 지키던 수졸이 황급히 달려와서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습니다. 이에 한어를 할 줄 아는 역관 한원이 나서서 사정을 말했습니다. 거센 폭풍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소. 파도가 잠잠해지면 다시 바다로 나가겠소. 그렇지만 수졸들은
자기들에게 귀찮은 일로 여겼는지 조선 사람들을 위협하며 즉시 뱃머리를 돌려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역관 한호는 재차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이 나라 황제를 뵈러 가는 길이니 잠시 사정을 봐주오. 지금은 바다가 위험하잖소. 하지만 수졸들은 막무가내로 매를 휘두르며 빨리 떠나라고 다그쳤습니다. 조선인들은 배에서 내리지 못한 채 배를 돌리기 힘든 난처한 상황에 빠졌고 뱃사람들은 모두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마침 그때 관리한 사람이 숨은 입구를 지나가고 있기에 한호는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한호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 관리에게 공손히 인사한 후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리,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희는 황제를 뵈러 가는 길인데 갑자기 만난 폭풍을 피해서 급하게 배를 돌려 잠시 여기로 왔습니다. 폭풍이 그치면 곧바로 떠날 예정이나 수졸들이 봐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디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머물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마에 앉은 관리는 잠자코 들으면서 연신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선 역관을 자세히 살펴봤고 이내 가마에서 내려와 한원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은 나의 은인 아니십니까? 나는 예전에 옥전현에서 밥을 짓던 그 사람입니다. 선생이 도와준 덕분에 다행히 진사시험에 급제해 이고을의 지사로 왔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분명 하늘의 뜻일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원은 크게 놀라며 안도했습니다. 지사는 한원 일행에게 음식을 넉넉히 제공했고 군용 출입문을 지나는 일도 챙겨주는 등 여러 편의를 극진히 보살펴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사는 백금 300냥과 비단 30피를 한원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옛날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한원은 그걸 여비로 써서 무사히 북경에 들어가 소임을 마쳤습니다. 한원은 돌아오는 길에 여순 항구에 이르러 또 태풍을 만나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른 배들은 모두 가라앉았고 한원이 탄 배도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근처 섬에 다 살 수 있었으나 한바탕 소동 와중에 중국에서 받은 회담 문서가 들어있는 상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으니 이를 어쩌나. 한원은 망연자실하여 초조한 마음으로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밀물이 들어올 때 한원은 혹시나 하며 바다에 떠밀려오는 물건들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회담 문서가 든 상자가 보였습니다. 상자가 나무 재질이라 가라앉지 않고 떠다니다가 물결 따라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기적적인 일에 감격한 한원은 그 상자를 주워서 등에 매달은 채 조선 왕실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며 울면서 4번 절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일행은 배를 고쳐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한원이 국왕명을 받고 처리한 일을 보고하는 날 임금이 수고했다며 술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애썼어. 내시가 나와서 한원의 머리를 보고 들어가더니 왕족과 당상관 벼슬아치만 쓰는 옥관자를 가져왔습니다. 한원은 공로를 인정받아 종이품 가선대부에 올랐는데 역관은 정삼품 당하관이 승진 한 게임으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